안녕하세요.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과목을 맡은 담당 교수 장은철이라고 하고요. 대면 실습 수업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비대면 실습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일단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는 살롱의 실무 워크를 중점으로 두고 가장 기본적인 퍼머넌트 웨이브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는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한 2회차 정도는 이 살롱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초 퍼머넌트의 원리라든지 퍼머의 방식, 그 다음에 기법,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양한 디자인, 살롱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실무 기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째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단원별로 개요를 좀 만들어 봤어요. 펌 약재 종류와 기능, 펌어를 하게 되면은 가장 필요한 그런 약재겠죠. 그 다음에 모발의 구조, 모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만 펌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손상이 진행되거나 손상을 막을 수 있거나 또는 모발의 퍼머넌트가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거를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의 특징이라고 해서 웨이브 기법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펌 와인딩 기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본 와인딩부터 스파이럴, 트위스트, 뭐 응용 와인딩 등등 그런 거에 기법에 대한 거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섹셔닝이나 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는지까지 알아야 살롱에서 실무 기술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그 자격증을 딸 때 쓰는 가장 기초적인 와인딩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손에 익히기 위한 거고, 그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고요. 물론 기본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살롱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 섹션 및 도해, 뭐 모발 진단과 대응법 등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와인딩을 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를 위한 도해도,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실습을 통해서 또는 살롱에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조합법, 그런 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그리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원 1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펌제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은 펌제라고 하는 거는 일제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살롱에서 보면은 와인딩을 하고 약을 바르거나 약을 바르고 와인딩을 하거나 또는 약을 바르고서 어느 정도 방치를 했다가 헹궈내고 이제 다시 열펌 같은 와인딩 또는 매직 이런 걸 하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한다. 그러면 약재를 바르고 약간 방치를 했다가 샴푸실에서 한번 헹궈내고 다시 조금 말린 다음에 매직기로 쭉쭉 펴가지고 어느 정도 모발 모양을 스트레이트화 시켜놓고 다시 두 번째 약재를 또 발라서 또 방치했다가 샴푸해서 다시 이제 말리면은 웨이브가 있던 머리 또는 곱슬머리가 스트레이트 헤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사용하는 약재를 펌 일제 또는 펌 일액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환원제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펌어 일제에 환원제가 그 펌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환원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쓰는 거 아까 말했던 마지막에 매직이 끝나고 나서 약재를 바르고 마무리하는 때 펌 이제 두 번째 약품 또는 산화제라고 합니다. 걔는 이제 산화를 시키는 게 주 원료이기 때문에 주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펌 일제는 말 그대로 환원제라고도 하는데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환원제 종류가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TO 또는 시스테인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펌 일제 좀 구조를 볼게요. 일단 환원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외에 기타 첨가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합쳐서 조제를 해서 일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쓰는 게 티오글리콜산, 티오 계열이라고 하고요. 뭐 치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테인, 시스라고도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오글리콜산, 티오 계열, 시스테인, 시스 계열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환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환원제는 화장품 컬링류라고 해서 위에 건 의약부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펌제라고 하는데 시스테아민, 그다음에 티오글리세린, 락톤티올, 설파이트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인데 자세히 보자면 자 티오글리콜산이라고 하는 환원제가 있고요. L-시스테인이라는 환원제, DL-시스테인이라는 환원제인데 이 두 개는 시스테인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L-시스테인은 말 그대로 이제 천연적으로 모발에서 추출하거나 약물에서 추출한 시스테인이라는 뜻이고요. DL은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만든 화학적인 시스테인이라는 뜻이에요. 가격대는 조금 더 화학적인 게 싸죠. 추출하는 건 좀 더 비싸고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인 환원제 두 가지고요. 기타적으로 이제 시스테아민이라는 환원제가 있고요. 티오글리세린이 있고 무수아왕산염, 중아왕산 나트륨, 부티로락톤티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환원제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거 티오, 시스테인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환원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의약부 제품이라고 하고 또 화장품 펌제라고도 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헤어 디자이너 즉 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다 사용하고요. 일반인들은 이 화장품 펌제 정도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의약제품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손상도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조금만 잘못 시술하면 그만큼 이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미용사처럼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들의 그 지시하에 또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업장에서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온식 펌제가 있고 콜드식 펌제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열펌, 그다음에 이제 콜드펌, 일반 펌이라고 하죠. 일반 펌과 열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것 중에서 보면 이쪽에 보면은 건강모가 있고요, 손상모가 있어요. 그다음에 웨이브 형성력이라고 해서 밑쪽이 약하고 위쪽은 강하다 이런 뜻인데 뭐냐면은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막 리치감이 굉장히 세게끔 할 때는 이렇게 환원력이 좀 높은 환원제가 들어있는 약제를 써야 되고요. 쓰는 동시에 건강모냐 중간이냐 손상이냐 따라서 모발의 레벨에 따라서 건강한 편이고 강하게 하고 싶으면 티오글리콜산이나 티오글리세린 정도를 쓰시면 되는데 물론 시스테아민이 웨이브 형성이 굉장히 세니까 더 좋겠지만 얘는 단점이 너무 건강모에 쓰면은 약제 작용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긴 센데 이 티오글리콜산보다는 약간 즉 약간 손상된 모에 좀 잘 나온다는 뜻이고요. 건강모 쪽을 쓰시려면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펌을 처음 하는 머리다 그러면은 티오글리콜산이라는 티오 약을 먼저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한번 해고 났는데 좀 더 세게 잘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글리세린이나 시스테아민 이런 거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웨이브 형성이 좋습니다. 근데 손상이 좀 심하면 이쪽에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 뭐 설파이트 이런 쪽으로 점점점 낮춰서 쓰시면 되는데 손상인데 웨이브를 좀 더 많이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시스테인보다는 시스테아민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손상모에도 티오글리콜산도 쓸 수는 있어요. 이제 방치 타임이나
아니면 약재의 세기를 좀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뭐 모발이 젖은 상태 또는 전처리제, 중간처리제를 써가지고 약재를 좀 모발의 손상도를 좀 줄이게끔 안전장치 이런 거를 처리제를 써서 해주면서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약한 시스테인을 써서 좀 더 부드럽고 손상이 적게끔 하고요. 웨이브가 잘 나와도 손상이 또 과하게 되면은 어차피 웨이브가 또 늘어지게 돼 있어요. 잘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펌어를 잘 나오게 하려면 약재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썰파이트가 굉장히 손상이 심한, 즉 복구 펌, 뭐 모발 복구 이쪽에 많이 썼었는데, 너무 이제 사용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약재가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무수아왕섬염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 설파이트와 산성, 설파이트와 이제 기존 환원제, 즉 시스테아민이라든지 뭐 시스테인이라든지 아니면 티오글리세린, 티오글리콜산과 살짝 섞어가지고 만든 신개념의 좀 펌제가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좀 손상모, 극손상모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펌제라고 하죠. 즉, 그래서 펌어를 잘 하시려면 이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 때부터 모발에 어떤 약을 쓰는지,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와인딩을 하는지, 디자인을 하는지, 그걸 기본 개요를 알면서 진행을 하는 게 퍼머넌트 웨이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예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모발을 샴푸를 합니다. 그래서 모발을 좀 깨끗하게 세정을 좀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을 도포하죠. 약을 도포하고 보온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좀 방치를 하는 건데, 약이 좀 빨리 모발에 흡수되게끔 하는 거고요. 수정 커밍이라고 하는 거는 5분 후에 체크를 하면서 약이 혹시라도 안 묻은 곳이나 좀 많이 묻은 곳이나 또는 끝쪽으로 그냥 몰려 있거나 하면은 빗질을 한다는 소리예요. 빗질을 살짝 해가지고 고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와인딩으로 넘어가는 거죠. 와인딩을 한번 해주고 나면은 모발이 또 약재를 많이 흡수하거나 또 이제 휘발이 돼서 이제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 번 더 도포를 합니다. 즉 여기 일제 도포하고 와인딩을 끝나고 한 번 더 도포를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비닐캡이나 스틱을 먼저 꼽아주고 밴딩 자국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비닐캡을 좀 씌워주거나 또는 이제 미스트 같은 거를 씌워줍니다. 미스트 캡. 그리고 나서 이제 가온을 하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 컬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중간에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 보통모나 광화모는 요 정도 7에서 10분 정도 본 다음에 그래도 형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롯들을 한두 개 정도를 풀어서 와인딩 하기 전에 모발이 직모였다면 스트레이트 헤어였는데, 와인딩 하고 나면 꼬불꼬불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게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드 크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나오면 내가 설정한 롯드 크기에 맞게끔 컬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탄력도나 이런 거를 보시고서 굉장히 잘 걸렸다, 좀 탄력이 있다, 웨이브가 롯드 크기하고 똑같이 연속되어지게 1.5에서 2배 정도가 나오더라, 그런 게 있을 때 체크를 하고 다시 중간 세척이라고 하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작용 안 해도 될 것 같다, 웨이브가 잘 나왔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중간 세척을 한번 해줍니다. 이거는 샴푸실에 가서 샤워기 미온수를 이용해서 일제 묻어 있는 거를 물로 씻겨 내려가게끔 헹궈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이제 조심해야겠죠. 그 밴드가 풀리지 않거나 모발이 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고요.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요거는 이제 파워 R 샹트라 파워 CMC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단백질 또는 PPT라고 하는데, 폴리펩타이드 성분이나 저분자 단백질, 고분자 단백질 이런 거예요. 그걸 좀 넣어가지고 이 샹트라고 하는 건 이제 액상이라서 단백질하고 섞어서 침투력가 좀 용이하게 하려고, 여기 약간의 야갈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립 처리를 해서, 이건 뭐냐면은
클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열을 줄 수 있는 그 열이 나오는 클립이 있어요. 그걸 쓰거나 그게 없으면 그냥 비닐 캡을 다시 씌워서 다시 가온 처리를 하면 됩니다. 롤러볼 에어롤 같은 걸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리화 처리라는 게 요걸 해가지고 방치를 해주면 이 모발 자체가 단백질이 들어가서 침투, 여기 단백질 된 게 유리화, 즉 들어가서 굳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발 내에서 안 차게 되게끔. 그럼 펌어로 인해 손상됐던 유실이 됐던 단백질을 채워줘서 다시 그 안에서 굳어지게끔 만드는데, 웨이브가 바꿔놓은 형상 그대로 이제 모발 건강하게 만들어줄 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옥시제, 즉 산화제죠. 산화 이제를 좀 발라주시는데, 보통 요즘에는 방치시가 5분짜리, 7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중화를 산화를 잘 시켜야지만 컬이 잘 고정이 돼서 유지력이 좋아집니다. 모발 손상도 적어지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또 pH도 펌어 때문에 일제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알카리로 됐다가 약산성, 즉 8에서 9까지 올라갔던 모발을 4.5에서 5.5로 떨어뜨려 주는 역할도 이 산화제가 해준다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방치 타임, 정확한 도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아웃을 하고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혹시라도 로드를 와인딩한 상태에서 바르면 모발이 겹쳐 있기 때문에 속에까지 잘 안 들어갔을 경우가 있어요. 또 들어갔다고 해도 약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더 산화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로드 아웃 한 다음에 한 번 더 뿌려주고 주물주물 해줘서 컬링 모양이 좀 더 고정이 잘 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린스, 즉 자연스럽게 헹궈줍니다. 헹궈준 다음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 헹궈주고 후처리제, 즉 모발에 영양제, 후처리제를 좀 써줍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LPP 트리트먼트라든지 후처리 전용 그런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살롱에선 전문으로 쓰는 게 있는데, 뭐 키토산 PPT라든지 아니면 LPP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후처리제 중에 이제 약간 그 유분기가 있는 그런 PPT 성분이 들어간 그런 처리제를 써서 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건 린스라고 하죠. 그거는 영양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 실리콘이나 세라마이드 계열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요. 살롱에서는 린스라고 안 하고 트리트먼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걸 발라주고 어느 정도 한 2, 3분 정도 방치했다가 이제 깨끗하게 한번 헹궈주면 펌어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일반 펌이고요. 즉 콜드 펌이죠. 따로 이제 열펌 롯데라든지 열펌 아이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온식이라고 하죠. 롯데를 뜨겁게 데펴서 이제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안 쓰고 그냥 에어롤 정도 또는 미스트 정도만 쓰는 거를 이제 콜드 펌 또는 일반 펌. 근데 여기서 이제 클립 펌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리화 처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좀 더 효과적이에요. 영양제를 넣어서 컬의 탄력도 또는 모발의 건강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그런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고급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펌은 여기에 중간 세척을 하고 바로 중화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없어졌다, 생략이 됐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영양펌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항상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커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펌, 또 충모 교정. 요건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죠. 매직 펌이고, 디지털 펌 요거는 이제 세팅 펌이나 디지털 펌 또는 옥펌 또는 가온식 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열 펌이죠. 이 두 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충모 교정, 즉 매직 스트레이트나 볼륨 매직은 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펌이나 세팅 펌은 밑에 열 펌 프로세스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프레샴푸 후 타월 드라이, 이건 똑같습니다. 모발을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요. 일제를 발라줍니다. 펌 일제죠. 그리고서 랩핑이나 또는 비닐캡을 씌워서 보온을 10에서 15분 정도 해서 환원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해요. 뭐냐면 이제 모발을 잡아 당겨 보거나 아니면 롯들을 미리 말아놔 가지고 풀어서 아까 같이 어느 정도 웨이브가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 모발을 좀 꼬리빗에 돌돌돌 말아 가지고
좀 약간의 물리적인 힘을 줬다가 놨을 때 모발이 얼마만큼 힘없이 잘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변형이 잘 되는지 봤을 때 잘 되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약재를 이제 더 이상 과연화가 되면은 모발이 손상이 오고 컬이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환원 테스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40%, 60%, 80%, 100% 이렇게 잘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세척을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이제 타월 드라이를 하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열보호제예요. 또는 그 PPT나 단백질을 넣어도 되고요. 근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컬링에서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쓰는 게 좋은데, 긴 머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기본적으로 2바퀴 반, 3바퀴 반 만다고 하면은 보통 한 500ml 동전 정도 하나 정도를 젖은 상태에 발라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사를 시켜서 살짝만 넣고 끝부분은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모발 끝이 열을 제일 먼저 과도하게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로 인한 데미지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도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서는 온열 로드 와인딩을 한 후에 케이블 장착, 전기를 꽂아야겠죠. 꽂고 스위치를 온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온도, 뭐 100도씨, 110도씨, 80도씨 뭐 이런 식으로 모발 상태에 따라서 온도를 설정을 하고요. 가온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로드가 뜨겁기 때문에 식을 때까지 좀 식혀줘야 돼. 그걸 쿨링이라고 하는데 쿨링 타임을 좀 줘서 모발 로드가 완전히 잘 열이 없게 식을 때까지 확인하고요. 그래야지 모발이 좀 탄력 있고 식으면서 수분이 응축되면서 모발의 컬이 좀 더 생성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식으면서 로드가 만들어 놓은 그 와인딩 모양대로 굳어요. 즉 여기서 이제 SS 결합 이외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드라이 결합, 드라이에 많이 쓰는 결합이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열이 가온을 했다가 식으면서 이제 수증기가 날아가겠죠. 가온할 때 그때 이제 변성되면서 염결합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총 열펌은 시스틴 결합, 염결합, 수소 결합 이런 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모양이 잡히게끔 해주는 건데, 일단은 수소 결합이 이제 다 식어서 이제 모발이 꼬들꼬들하게 말랐어요. 자, 그때 이제 로드 아웃을 해가지고 핀링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로드 아웃을 하고 일반 로드를 말거나 아니면 핀으로 처리를 하거나 해가지고 와인딩 됐던 모양 그대로 고정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열펌 로드 그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아무리 좋은 로드라고 해도 이제 산화제를 쓰다 보니까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로드는 아웃 해놓고 일반 로드를 한 번 더 말거나 아니면 핀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중화하기 좋게끔, 좀 중화제가 잘 묻게끔 그렇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제, 중화제를 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 핀 아웃 한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서 모양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헹궈낸 다음에 이제 후처리, 아까랑 똑같이 가온 그 샴푸실에서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낸 다음에 트리트먼트라든지 영양제를 좀 더 도포해서 방치해서 모발이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후처리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매직 스트레이트 펌이나 볼륨 매직 펌 같은 경우는 프레샴푸 후 드라이 모발 진단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충무 같은 경우는 젖었을 때하고 말랐을 때 컬이 완전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고객이 왔는데도 뭐 약간 곱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고객이 말렸을 때 또 이제 드라이가 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샴푸한 다음에 젖은 상태 보고 한번 싹 말려보면은 웨이브가 싹 살아나는 게 보여요. 곱슬기가. 그걸 보고 진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건강한 부분에 먼저 도포를 하고 보온 방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영양제를와 약제를 손상 모형을 또 바르고 보온 방치를 또 해주고, 전체적으로 하는 테스트를 해서 건강모 부분과 손상모 부분이 괜찮다, 비슷하다, 내가 원하는 환원이 됐다. 그럼 그때 이제 한번 헹궈냅니다. 헹궈내고 나서 타월 드라이를 한 다음에 영양 처리를 하고 찬바람, 즉
냉풍 건조를 먼저 하다가 적당한 한 5%대 정도의 수분만 조금 남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론, 즉 매직기 플랫 아이론으로 스트레이트 처리를 해주고요. 그때도 이제 온도가 보통 100도씨에서 130도씨 정도를 많이 쓰고요. 악성 곱슬의 건강무라서 처음 할 때는 한 150도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130도, 120도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화가 잘 돼 있고 환원이 잘 돼 있으면 100도씨 갖고도 충분히 펴집니다. 근데 너무 고온으로 하면 모발 손상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고온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막 180도, 170도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는데 뭐 90년대 후반 때부터 쓰던 온도기 때문에 또 요즘에 약이 또 많이 좋아지고 기계도 너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저온 즉 완전 저온은 아니죠. 중온 정도 130, 120도 정말 높아야 140도 그 정도면 웬만큼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건조가 됐을 때 이제 170, 180도로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 시술이라고 하죠. 보통 주 시술을 130, 120도 정도를 한번 쫙 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라서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간 상태에서 160, 170도 정도로 한번 쓸어 담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도를 좀 더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살짝 빠르게 손상이 안 오게끔 열 조절, 수분 조절, 속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고 나서 이제 샴푸대에서 이제 산화제, 이제를 도포한 다음에 방치를 하고요. 끝나면 바로 헹궈내서 영양제를 처리한 다음에 이제 말려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홀드 펌, 일반 펌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세팅 펌, 그 다음에 매직, 스트레이트 또는 뭐 볼륨 매직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펌 세 가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모발의 구조를 좀 볼 건데요. 모발의 구조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모발이에요. 모발에 보면 이게 껍질이고요. 안쪽에 이제 세포가 있는데 단백질이죠. 이제 이 모발은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그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이루는데 거기에 S라고 하는 황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모발 또는 손톱 이런 경단백질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단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발의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모수질 안쪽에 모수질이 있고요. 이 모수질은 빈 공간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 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빈 공간,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댄 건데 모수질이에요. 지금 이렇게 굵은 데도 있고 가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부러 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모피질 이 안쪽에 있는 이제 세로로 된 줄기 같은 이런 세포를 피질이라고 이 사이에 또 동글동글동글하게 바발들이 있어요. 그것도 피질이라고 합니다. 간축물질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겉에 이 비늘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모표피라고 합니다. 이 모표피는 다른 말로 이제 큐티클이라고 합니다. 큐티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저기 손톱에서도 큐티클 제거한다고 하죠. 껍질 손톱의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모발에서는 이게 큐티클이 되게 중요해요. 세 겹, 에피큐티클,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큐티클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20겹에서 30겹 사이로 평균 한 24개 5겹 그 정도가 막 겹쳐져 가지고 이 껍질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결정 영역 즉 콜텍스라고 하는 모피질 부분이 있죠. 이 중에 결정 영역과 비결정 영역. 이 결정 영역은 이 줄기 같은 부분이고요. 비결정 영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발같이 사이사이에 막 오돌도돌하게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본드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모발이 손상되면 큐티클이 먼저 까지고 얘네들이 유실되고 뜯어져 나가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이 비결정 영역에 있는 간축 물질들이 먼저 바발들 같은 애들이 알갱이들이 빠져나가요. 녹아서 끊어져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 결정 영역에 붙어있는 애들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걔네 이 비결정 영역 즉 간축 물질을 채워주는 게
그리고 또 잘 소실이 안 되게 최대한 조심하는 게 이제 펌으로 인한 또 염색으로 인한 모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손상이 됐다고 하면 그걸 또 채워줘야지만 다시 건강해집니다. 자, 모발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결정 영역, 비결정 영역의 이제 결합인데, 뭐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염결합, 수소결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SS 결합, 환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시스틴 결합, 환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펩티드 결합도 있고, 뭐 반데르발스 공유 결합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염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결합, 그 다음에 시스틴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모발의 3대 결합이라고 하고요. 살롱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결합입니다. 시스틴 결합, 이게 퍼머넌트 웨이브로 할 수 있는 결합. 그 다음에 이 염결합과 수소 결합이 열펌을 할 때 또 쓰는 결합.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스틴 결합하고 염결합, 수소 결합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쓰는 그런 게 퓨전 열펌, 좀 현대 열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수지를 볼게요. 모수지는 이 모발층에서 딱 봤을 때 이 중간 부분에 이제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인데 이게 꽉 차 있을 때도 있고 안 차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발이 건강한 모발 또는 두꺼운 모발일수록 훨씬 더 많이 있다. 가늘거나 굉장히 힘이 없는 모발에는 이 모수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 메듈라, 즉 모수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모발의 탄력이 세고 약하고 하거든요. 무던 메듈라가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콜텍스, 모피질이라고 하는데 모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중에 매트릭스, 즉 간축 물질이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티클, 모표빈인데 모발 바깥쪽에서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갖고 있는데 가장 최외측에 있기 때문에 손상이 제일 빨리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15겹에서 20겹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도 펌어를 할 때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결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펌을 할 때 결합은 아까 한 것처럼 시스틴 결합, 염결합, 수소 결합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3대 결합이에요. 세 개의 결합. 시스틴 결합은 펌제, 즉 환원제, 산화제로 끊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요. 염결합은 알카리와 산성 쪽으로, 즉 알카리를 줬다가 약산성으로 줬다가 즉 이제 그걸로 인해서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촘촘하게 했다, 또는 약간 끊어뜨렸다가 다시 붓게 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소 결합은 물이 묻으면 풀어지고 다시 말려서 드라이를 하면은 굳어지고 하면서 재결합을 하는데, 이 수소 결합이 이제 드라이를 할 때 쓰는 결합이죠. 예를 들어서 뭐 매직기로 곱슬머리를 쫙 폈다, 그때 수증기가 막 나오죠. 그게 뭐냐면 물이 있을 때 그렇게 모양인데, 수증기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모양을 바꿔 놓으면서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소 결합이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순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샴푸하거나 뭐 비를 맞거나 물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기 전까지를 이제 드라이 세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그거를 말려도 원래대로 샴푸했다 말려도 원래대로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틴 결합의 연결합을 이용해서 펌으로, 열펌이나 콜드펌으로 모양을 바꾸는 거죠. 원래 모양 돌아가는 게 스트레이트였는데 웨이브로 바꿔준다던가, 원래 곱슬이었는데 원래대로 스트레이트로 돌아가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즉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한 모발을 내가 드라이로 웨이브로 걸어도 샴푸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펌어로 웨이브를 걸어놔 버리면 내가 매직 스트레이트로 펴가지고 드라이를 했는데 샴푸하고 나면 다시 꼬불꼬불 거리듯이, 그러니까 그 원천적인 영구적으로 바꾸는 거를 요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하고요. 약간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를 이 드라이 세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형태가 스트레이트인데 일제를 넣어서 구부러뜨린 다음에 산화제를 끊어뜨려서 모양을 말아줘요. 그리고서 중화제를 해가지고 다시 결합을 시키면 이 원래 스트레이트였던 헤어가 이렇게 웨이브 헤어로 바뀌는 거죠. 요게 이제 펌어의 원리, 프로세스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샴푸를 해줍니다. 모발을 샴푸를 해가지고 큐티클 모필질 쪽에 이제 물이 들어가가지고 친수성으로 이제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발에 쑥쑥쑥 들어가가지고 모발이 팽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발을 전체적으로 수분을 수분을 넣어서 모발이 팽창되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샴푸를 해주죠. 해주고 나면은 이 모발에다가 이제 그 환원제나 수분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젖은 상태에 넣었을 때하고 모발이 말랐을 때 넣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발이 수분이 포화 상태일 때 넣으면은 환원제가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수분이 적당히 즉 약간 말렸어요. 10에서 15% 정도 남아 있게끔 해놓고 약을 바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죠. 즉 이 말이 뭐냐, 샴푸한 후에 젖은 상태로 바로 도포할 때도 있고요. 적당히 말려서 도포할 때 있고 그냥 젖은 상태로 도포할 때 있고 이런데 요거는 모발 손상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하자마자 타월 드라이를 해서 약재를 바로 도포하면은 약이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만큼 손상 모일 때 이런 방법을 쓰고요. 건강 모일 때는 조금 말려서 적당히 말려서 발라주는 게 좋고요. 완전 버지네요. 펌머 처음 한다 이럴 때는 바짝 말려서 도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약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포 테크닉 중에 샴푸와 도포를 병행해서 같이 간다. 즉 샴푸로 깨끗하게 헹궈내고 젖은 상태에서 바를 거냐, 타월 드라이를 해서 바를 거냐, 블로우 드라이로 조금 말려서 바를 거냐, 아니면 바짝 말려서 바를 거냐에 따라서 약의 침투력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펌머의 환원 효과가 커집니다. 그거에 물론 약을 많이 흡수해서 많이 환원이 되게 하면은 모발도 손상이 좀 많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펌약 일제는 거의 다 알칼리제이기 때문에 알칼리가 많이 들어가면 모발이 많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안에 있는 단백질이 많이 유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념해서 필요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콜드펌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웨이트예요. 즉 젖은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고 방치하고 또 젖은 상태에서 중화를 하고 샴푸해서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드펌은 말 그대로 물기가 있을 때는 웨이브가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좀 말리면서는 얘가 웨이브가 약간 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말릴 때 그냥 젖은 상태 그대로 타월 드라이 해가지고 빗질 해가지고 모양 잡고 그대로 말려야 되는데 집에서 말리면 빨리 말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막 만지면서 말려요. 그러다 보면 핸드 드라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웨이브가 풀리는 거죠. 그게 펌머가 풀린 건 아니에요. 고객들이 또는 집에서 손질을 할 때 손빗질이나 브러싱을 하면서 드라이 열이 있죠. 열풍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수소결합 때문에 열풍으로 말리면서 땡기고 빗질하고 뭐 이렇게 꼬우고 하다 보니까 웨이브 형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핸드 드라이로 인해서 다른 드라이식으로 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가 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샴푸하고 나면은 타월 드라이하고 나면 젖었을 때 또 웨이브가 잘 보여요. 그거는 웨이브가 아직 잘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질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롱에서도 고객님이 이 콜드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 젖은 상태에서 타월 드라이하고 잘 블로우 드라이로 말릴 때 어떻게 말리고 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방법, 또 말리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말리면 이쁘게 되는지 컬이 덜 풀어지는지 그런 거를 잘 어드바이스, 코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콜드펌의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발을 샴푸를 한 다음에 젖은 상태에서 일제 도포를 해주고 와인딩, 그 다음에 그냥 일제 도포를 안 하고요, 물만 있는 상태에서 와인딩, 그리고 나서 다시 일제 도포, 즉
이 앞쪽 부분의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어, 와인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건강모일 때는 일제를 먼저 도포해주고 와인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상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고객을 동시에 받다 보니까 방치 타임을 좀 맞추기가 힘들다. 그럴 때 젖은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고 일제를 바르거나 또는 시간 타이밍을 낮추거나 좀 손상이 있거나 요럴 때 요런 방법을 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건강 모일 때 일제 바르고 와인딩을 하던가 젖은 상태로 와인딩을 하고서 일제를 도포한다는 건 손상이 많은 모발일 경우에는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약제를 바르고 와인딩하는 타이밍 동안 시간차 때문에 먼저 마른 곳과 나중에 마른 곳이 균일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제 좀 건강하거나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으면 이 방법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상이 좀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바꿔서 말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모발 자체가 이제 끝부분이 손상이 굉장히 심할 때는 끝부분에 영양 처리까지 한 상태에서 와인딩을 해놓고 약제를 마지막에 바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인딩이 끝나면 방치를 합니다. 열 가온을 시키거나 자연 방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고 연화 체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컬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중간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도포 즉 산화제를 도포해서 방치하고 그다음에 롯데아웃 한 다음에 세척하고서 영양 처리하고 드라이해서 마무리해서 고객을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와인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펌 일제 도포하고 연화 체크 이게 두 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화 체크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10분 됐을 때 10분 도포했을 때 둘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물말기를 했을 때 즉 젖은 상태 워터 와인딩을 해놓고 약을 나중에 발랐을 때는 위쪽이 좀 세고 밑에가 약간 부드럽고요. 일제 도포하고 와인딩 한 다음에 10분 도포한 거는 위쪽도 세지만 밑에도 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거 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펌어를 정말 이쁘게 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세척을 하고요. 중간 세척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제에 있는 환원제나 알카리를 제거하고 이제 산화작용이 잘 되고 모발 손상을 줄이고 또 그만큼 깨끗이 했기 때문에 이제의 약제의 작용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발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세척은 귀찮더라도 꼭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세척 젖은 상태 살짝 말렸을 때 근데 보면은 컬이 최대한 잘 살려서 말렸죠. 드라이 할 때는 정말 손으로 머리를 쥐듯이 살짝 웨이브를 살려서 내가 만든 모양이 깨지지 않게 최대한 잘 자연 건조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을 미용사들은 정말 잘하지만 고객님들은 좀 잘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좀 코칭, 어드바이스, 방법 이런 걸 좀 잘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고객이 정말 이쁜 퍼머넌트 웨이브 디자인을 평소에 손질하면서 이쁘게 유지하면서 다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쁜 디자인을 잘 유지하고 다니면 그 손님의 주변 분들이 보시고 고객님의 주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이쁘다, 손질 잘하고 다닌다, 너 머리 어디서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 구전 마케팅이 또 될 수 있겠죠.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고객이 손질법이 좀 떨어져 가지고 좀 덜 이쁘게 하고 다니면 펌어를 못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코칭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약제에 의한 환원작용, 화학작용이죠. 화학작용. 이거는 이제 환원과 산화,
뭐 그 수분에 대한 작용, 열에 대한 작용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힘들어요. 왜 어렵고 하니까 나중에 또 이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원이란 말 그대로 모발 내에 SS 결합이라고 하는 시스틴 결합을 일제를 넣어서 끊어줍니다. 이때 끊어줄 때는 SH, HS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산화제를 넣어서 아까 끊어져 있던 애들을 다시 결합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SHHOS는 가온 또는 열펌 할 때 이게 추가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화 작용을 해서 다시 굳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모양이 그러니까 SS 결합이 가수분해 즉 열을 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S로 바뀌어요. 그럼 원래 SS 결합으로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단백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열펌은 하면 할수록 단백 변성 즉 SS 결합이 S 결합으로 바뀌는 빈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펌머가 잘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백 변성으로 열펌을 연화를 너무 많이 하거나 고온 또는 오래 이렇게 열 작용으로 인해서 모발이 변성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원하는 만큼만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펌 방법입니다. 자, 이 열펌에서도 또 중요한 게 습식 열펌, 즉 젖었을 때 가온하는 방법과 건식 열펌, 말랐을 때 가온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온도가 좀 다릅니다. 연화를 한 다음에 고온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매직 같은 거 했을 때 헹궈내고서 약간 말려서 120, 130도로 하다가 이게 습열이죠. 젖었을 때 이걸로 하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서 180도로 마무리. 요럴 때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 많이 쓰고요. 디지털이나 세팅할 때 젖었을 때 와인딩을 해놨기 때문에 130도 정도 이하로 하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한번 하고 난 좀 더 정확하게 열을 더 주겠다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고온으로 즉 130도로 뭐 한 5분 하고 뭐 한 150도로 올려서 또는 170도로 올려서 한 2분이나 3분 정도 한번 딱 바짝 열 주는 그런 느낌으로 갈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열펌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살롱에서 또는 현 디자인을 할 때 연화를 잘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건강모다 그러면 한 130도로 해서 5분 정도 열을 줘요. 끝나고 나서 뭐 150도나 160도로 3분 원래 줬던 거에 반 이렇게 짧게 볼 때 있고요. 아니면 그냥 130도로 하고 10분 이런 식으로 약간 길게 볼 때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즉 약간 낮은 온도로 시간을 좀 배분을 많이 해주던가 아니면 낮은 온도 한번 해주고 짧게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모발이 수분이 날아가면 이제 고온에서도 수분이 날아갔다는 건 좀 젖었다는 거죠. 이제 즉 모발이 좀 젖은 게 말랐을 때 고온에서 좀 버티기 때문에 약간 고온으로 2차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방법은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130도로 해서 10분 정도 두면은 초창기 때 이제 저온으로 막 올라가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수분이 없어지면서 시간이 5분, 7분, 9분 넘어가면서 걔네가 수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온도가 또 중첩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130도 10분 두던가 아니면 130도 5분 두고 180도 2분 또는 3분 이런 식으로 말랐을 때 바짝 열을 한번 살짝 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펌의 효과를 약간 극대화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좀 연모라든지 손상이 좀 적은 모발이라든지 건강한 모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펌이 잘 안 나오는 모발은 그렇게 투타임으로 온도를 두 가지를 쓸 경우가 많고요. 보통 모나 어느 정도 약손상모 정도는 그냥 원타임으로 쭉 시간을 좀 많이 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또 실습을 하면서 또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작용 아까 했던 게 모든 게 끝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때 산화제, 즉 펌 이제를 써서 하는데 그 산화작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아까 했던 게 고정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펌 일제는 펌어를 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펌 이제는 이 펌어한 모양을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게 세트 작업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계적인 물리적 작용, 즉 이게 뭐냐면은 기구, 기계 또는 매직기, 아이롱, 로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모양을 바꾸거나 뭐 섹셔닝해서 와인딩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물리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거 콜드펌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